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공모주 모아 데이터 25일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공모 관련 정보들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회사의 사업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공모주 청약하면서 각종 증권사의 전산장애 때문에 엄청 골치 아파하고 있잖아요. 오늘 신영증권의 스코넥 보상 공지가 오기는 했던데 아무튼 이런 전산장애, 그리고 KT의 통신망 장애, 쿠팡의 품절 오류 이런 것들이 다 ICT 시스템 장애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점점 모든 것들이 온라인화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 ICT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ICT 관리 시스템도 계속해서 같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IT 오퍼레이션이라는 시스템은 그냥 이 ICT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기는 하는데 장애를 예방하지는 못하고요.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IT 오퍼레이션 애널리틱스라는 시장이 생겼고요. 이 빅데이터 분석을 시스템 관리 분야에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전문 분석 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또 문제점으로 꼽혔어요. 전문 인력이 없으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못하니까. 자, 그 다음 이 차세대 버전이 바로 AI 기술을 적용한 AI 오퍼레이션즈 시장입니다. 딥러닝, 기계학습을 통해서 ICT 시스템에 대한 이상 탐지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요. 장애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파악이 된다는 거죠. AI가 대신하니까 ITO 애널리틱스와 달리 전문 인력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AI 오퍼레이션즈의 약자를 써서 AI 옵스라고 합니다. AI 기반의 ICT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네. 모아 데이터는요, 바로 이 AI 옵스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어요. 이름은 페타온 포캐스터라는 거고요. AI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사람은 자체적으로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 내 스스로 건강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게 되면 병원을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되죠. 근데 ICT 시스템은 자가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대신에 AI 기능을 탑재시켜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우선 수집을 하고요. 또 딥러닝을 통해서 미리 학습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상 현상들을 딱 탐지를 하고 원인까지 분석을 해서 해당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공공기관과 몇몇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AI 옵스 시장 점유율은 90%에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1위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AI 옵스 시장의 대기업 진출은 규제를 받고 있는 그 덕을 좀 봤을 것 같아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서 사업 금액에 제한이 걸려 있어서요. AI 옵스 시장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는 모아 데이터가 그래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품이 뭔가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다가 플러스 이런 AI 이상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 분야로도 진출을 시작했는데요. 서비스의 이름은 플로핏이라는 거고요. 건강의 이상 탐지 예측, 질병 위험률 예측, 생체 나이 분석 등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작년 3월에는 국내 대형 물류 유통기업의 택배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모니터링과 과로사 탐지를 위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택배 기사님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밖에 메디에이지라는 회사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원과도 공동 연구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헬스케어 쪽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페타온 포캐스터의 비율이 82.2%고요. 플로핏은 3.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요. 회사 측은 앞으로 이 헬스케어 쪽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헬스케어 시장은 워낙에 AI를 접목시킨 솔루션을 개발 중인 회사가 정말 많고 또 이미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너무 많고요. 특히 애플이나 구글 또 아마존 같은 ICT 대기업들도 이 헬스케어 분야의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다 진출한 상황이고 애플워치 이런 것들도 워낙에 유명하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 공모자금은 AI와 헬스케어의 GPU, CPU, 서버를 개발하는 데 일부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또 사옥 이전 비용으로도 일부 쓰이고요. 그 밖에 인건비, 마케팅 등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실적 볼게요.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매년 50%를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거든요. 실적은 조금 부진해도 기술력을 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시키는. 근데 기술 특례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회사가 엄청나게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흑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높게 적용했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근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 흑세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2021년 3분기 누적으로 보면 갑자기 급감하죠. 이유는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9.4억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해요. 실제 현금 유출이 아니라 회계상으로 잡힌 손실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작년에 보통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일회성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좋습니다. 업종 평균 대비해서 모두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꽤나 실속 있는 기업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ICT 시스템 증가에 따른 성장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공모 내용 살펴볼까요? 총 80만 주를 공모합니다. 굉장히 물량이 적죠. 공모가 밴드는 24,000원에서 2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단 기준의 공모 규모는 약 22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508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25일 금요일과 28일 월요일 이틀에 진행이 되거든요. 중간에 주말을 꼈어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실 거면 무조건 28일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자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3일절이 꼈기 때문에 환불까지 3일이 소요됩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청약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진행되고요. 공모는 신주모집 100%,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도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비율로 43.17%,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또 금액으로 계산해도 651억 원, 가볍지 않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또 28.31%나 존재합니다. 보면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들의 비율이 좀 높은데요. 뭔가 이들의 스탠스가 좀 단기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나마 보호예수를 약속한 일부 물량들이 있기는 한데 한 달 동안만 안 팔겠다고 약속했더라고요. 기간이 짧죠. 그래서 이번 이 상장을 통해 수익 실현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유통 가능 물량이 많은데 이렇게 1개월 뒤에 추가로 풀리게 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60%라는 거 체크하셔야겠고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22만 440주도 있습니다. 이 중에 13만 1,040주는 3월 20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행사 가격이 3,625원으로 엄청 싸기 때문에 공모가와 차이가 엄청 크죠. 그래서 행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요거까지 생각한다면 진짜 1개월 뒤에 시장에 풀릴 물량이 정말 많은 종목이 되겠어요. 자,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선정했고요. 이들의 평균 PER은 27.4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4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했더라고요.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24년 추정 순이익에 적용한 할인율이 15%밖에 안 돼요. 말씀드렸죠. 보통 미래 추정치를 쓸 때는 20%에서 30% 정도 할인율을 잡아주는데 15%면 낮은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24년은 21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5배 정도 증가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22년 대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 근데 추정한 로직을 살펴보면 그냥 시장 전망에다가 목표 점유율 곱해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기업이든 이 추정 손익 계산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달성하는 곳도 많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적용 순이익 68억 원을 썼고요. 적용 주식 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 1215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PER 27.4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33,286원을 도출했어요.
그리고 할인율 27.9%에서 15.9%를 적용했는데 네, 작년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은 38.42%에서 26.84%입니다. 평균 대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회사는 말하죠. 다른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과는 달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걸 감안하면 할인율은 높은 편이다. 자, 그럼 과연 정말 매력적인 공모가인지 살펴볼게요. 21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네, PER이 매우 고평가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일회성 비용이 포함됐으니까 순이익이 낮아졌으니 더욱 고평가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사 측이 제시한 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어떨까요? 네, 다른 기업들은 21년 3분기 연한산한 거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모아 데이터만 22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PER은 높아요. 46배. 그러니까 올해 예상한 순이익을 다 달성한다고 쳐도 이미 공모가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적정 공모가. 21년 순이익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해서 낮아졌으니까 그냥 그 일회성 요인을 단순하게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연한산 해봤어요. 그랬더니 순이익이 19억 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똑같이 PER 27.4배를 적용하면 평가시가 총액은 521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9,287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모아 데이터가 공모가 산정에 욕심을 좀 부렸다. 24년 추정치를 쓰면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보면 상장 주선인인 하나금융투자가 이미 모아 데이터에 투자를 해서 14만 7천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공모가를 높인 건 하나금융투자를 위한 공모주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정리. 이 회사의 장점은 AI옵스의 트렌드 확산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된다는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등등의 전방시장 다변화로 인해 외형 성장을 또 추구하고 있다는 부분. 근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 거긴 하고 잘 모르겠긴 해요. 전방시장 다변화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지, 그리고 기술특례 상장 기업임에도 안정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높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이 되겠는데요. 근데 공모주로서의 단점이 너무 분명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많고 공모가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류의 공모주 중에 하나인데 수익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공모 물량이 적고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또 2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균등은 절반인 10만 주가 되겠죠.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존재하고요.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에 개설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청약 한도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일반 등급이라면 만주, 1억 4천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네, 우선 제가 봤을 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데요. 24일 수익 예측 결과까지 확인하고 최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